서해선 소사 대곡 구간이 30일 오전 부천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개통식을 열고 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제27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51개국 작품, 장단편 영화 262편을 선보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통해 3대 추진 전략과 9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밝혔습니다. 학생의 개인 맞춤형 성장과 공동체성 함양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교육행정당국이 달라진 특성화고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 대상 학교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해선 소사 대곡 구간이 30일 오전 부천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개통식을 열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다만 이 행사는 부천 지역 기념 행사로 이번 소사 대곡선의 공식 개통식은 고양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서해선 소사 원시선의 연장선인 소사 대곡선은 부천 소사역에서 고양 대곡역을 잇는 18.35km 구간으로 운행은 한국철도공사가 맡습니다. 소사대곡선은 전체 6개 역사로 김포공항역에서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골드라인 등으로 환승이 가능하며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는 7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추후 대장 신도시를 경유하는 대장 홍대선이 개통하는 오는 2031년에는 원종역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제27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51개국 작품, 장단편 영화 262편이 준비됐으며 3년 전 처음으로 내걸었던 슬로건 이상해도 괜찮아를 다시 한번 내세웁니다. 또 시민 참여형 축제 7월의 카니발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 시민, 지역 상권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아 행사의 규모를 예년보다 한층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확장현실 XR 전시 비욘드 리얼리티는 부천 아트벙커에서 최민식 배우를 주제로 한 배우 특별전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각각 폐막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화제는 다음 달 9일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이어지며 상영작은 OTT 플랫폼에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민선 4기호가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도교육감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또 앞으로 3년에 대한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1년간 학생 성공 시대의 원년으로 정하고 학생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선 4기 작년부터 1년은 학생 성공 시대의 원년으로 지난 4년간 준비했던 인천 미래교육의 토대 위에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 교육에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교육감은 지난 1년 성과로 대중예술고를 비롯한 4개 학교에 이어 반도체고와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 진로교육원과 1000명의 진로직원 멘토단, 지역연계 꾸미움 대학으로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인천 글로벌 진로과정과 해외대학 교육감 특별전형, 1인 1외국어 교육과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의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복지를 늘리기 위한 원도심 교육균형발전 맞춤형 예산 48억 원을 투입했고 신도심 과밀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지난 5년 동안 36개의 학교 신설 승인에 성공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도교육감은 남은 3년간의 목표도 전했습니다. 학생의 개인 맞춤형 성장과 공동체성 함양 실현을 설정하고 3대 추진 전략 9개 세부 추진 과제 중심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자라게 하는 올바로 교육 실천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의 개성과 잠재 역량을 돕는 결대로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게 하는 세계로 교육 실천인데 여기에는 해외 대학은 물론 국제기구와 연계한 교가 융합형 외국어 교육도 포함됐습니다. 도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인천 교육의 철학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이끌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학생 성공 시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세상, 시민들이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해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도송은호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 남은 3년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IT 등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비한 학과 개편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과거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네, 인천시 교육청이 달라진 특성화고를 알리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갑차 조종을 연습하는 학생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자동차 정비와 측량, 전기 설비 실습 등을 지켜보더니 급식실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업계고 학교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투어 첫 방문지는 부평 공고로 지난 2021년부터 해병대 상륙장갑차 조종과 자주포 조종 등 군 특성화반을 운영 중입니다. 상륙작전 장갑차하고 자주포에 대한 운영하는 그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해병대에 가서 또 거기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것도 무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군대에서 해병대에서 하사로 진급하게 되면 나중에 군대의 간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날 지역 주민과 학부모 등 수십 명은 부평 공고를 비롯해 직업계고 3곳을 방문해 학교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예비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과별 취업 정보와 대학 진학 지원 등 직업계고에서 운영 중인 진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둘러보고 나니까 그 전문성하고 이런 진로 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인식이 많이 좀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3 아이들을 두고 있어서 남자아이들을 두고 있어서 특성화고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학교가 깨끗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 둘 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천 지역 내 직업계고는 모두 29곳.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미래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과 개편과 함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학교 7곳, 10개 학과를 선정했습니다.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이 달라지고 있지만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진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좀 더 스마트한 그런 실험 실습장으로 바꾸고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해왔었는데 여전히 직업교육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은 이달부터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학교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실습실 개선학교 3곳이 대상학교로 선정됐고 오는 9월과 11월에는 기숙형 학교 2곳과 분야별 특화교 3곳에서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달라진 직업계고의 모습을 홍보하는 등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올해 장마 수도권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나요? 네, 지난 25일 남쪽에 머물렀던 정체전선이 북상을 해서 제주도, 남부, 중부 그러니까 전국이 한꺼번에 장마가 시작되는 해로 기록이 됐는데요.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거리면서 계속 많은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27일 밤 남부에 많은 비가 내려서 광주에 큰 피해를 줬는데요. 이 장마전선이 이제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면 수도권 등 서울에서도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장마가 이제 끝나는 시점은 적어도 통상 대략 한 달 정도 이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좀 이르고요. 적어도 7월 4일까지는 이 장마전선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또 이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그런 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장마 기간에는 국지성 호우가 매해 동반돼 왔는데요. 특히나 올여름은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집중호우가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철 날씨는 지금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엘니뇨가 시작되었다 말하는데요. 지난 5월 달에 그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그 3년 동안, 과거 3년 동안은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낮은 엘니뇨의 반대 현상인 라니냐가 지속이 되다 올해 1월경에 이제 그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진 쪽으로 돌아서서 지난 5월부터 평년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엘니뇨 현상이 올여름 날씨를 크게 지배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쪽에 시차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거시적인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 전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져서 지구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따뜻해진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이 덜 추워졌고 원래 더웠던 여름이 더 더워지는 그런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올여름에는 그런 지구 온난화에다 아까 말씀드린 아직 미미하지만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엘니뇨 현상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올 여름도 역시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장마 기간 중에도 지역적인 편차가 큰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우려가 되고요. 또 따뜻한 바닷물에서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힘을 키울 수 있는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28일 아동급식위원회를 열고 결식 우려 아동 79명의 급식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는 김포시와 시민대표, 자원봉사센터, 관련 협회 등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차상위 계층 등 법적 대상자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급식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의 급식 지원을 결정합니다. 김포시는 현재 아동 약 1,300명에게 지드림 카드를 지원하고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4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해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29일 신한은행, 주식회사 페이컴스와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클린페이는 신한은행과 주식회사 페이컴스가 함께 구축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으로 협력사 부도나 파산,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사가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대금이 목적에 맞게 지급되도록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은 이번 클린페이의 도입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사업인 더 드림 재생 사업에서 부천 원종과 원미 두 곳이 각각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사업 추진 단계에 선정된 부천 원종 지역에는 734억 원을 투입해 서해선 원종역과 원종중앙시장 등을 거점으로 특화거리와 창업 공간을 조성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